네, 일단은 이번 강의는 추세선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갈 거고요. 세상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중이고 이것으로 정말 많은 발전이 일어났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내용 자체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봐주시는데 어쨌든 기본적 분석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어도 내가 가장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유리한 가격에서 체결을 하고 유리한 가격에서 팔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떠한 내용 자체나 해석을 가져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수의 낙폭이라든지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값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추세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기본 개념부터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쵸? 두 점을 잇는 선은 선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근데 이거를 관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을 직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을 만들려면 최소한 필요한 거는 두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두 점이 있어야 얘에 따른 기울기라든지 그쵸? 움직임이 이 두 점을 잡았냐 이 두 점을 잡았냐라는 거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두 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추세에서 그러면 일단 관점을 한번 잡으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자리에 딱 앉았어요. 지금 딱 앉았는데 차트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쵸? 이 모양이면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 느낌인가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느낌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본 시점에서 가장 최고점을 일단은 좀 잡는 게 중요해요. 이 구간을 잡아도 괜찮겠죠. 최고점을 잡아놓고 그러면 한 점이 나왔으니까 다른 한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가 기준의 한 점이 되는 거고. 근데 추세선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선이 있겠죠. 올라가면 상승, 내려오면 하락. 그렇죠? 추세선이 잡힐 건데 지금 같은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있는 상황에서 캔들이 가격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가져줘야 얘가 계속적인 추세의 움직임을 이어갈 거고요. 각각의 이 자리값들이 터치를 할 때마다 얘가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힘을 기대를 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디선에서 그쵸? 앞에서 설명드렸던 마디값에 대해서 해석을 가져갔을 때랑 똑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고점을 기준으로 지금 체크를 해봤을 때 그쵸? 다음 자리값은 캔들의 중간에 관통을 하는 직선이 나오면 이 다음 관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우리가 이 전보다 훨씬 더 과거 데이터에서 만들어졌던 추세선인 거고요. 그쵸? 돌파를 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얘는 계속 눌러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다라는 거는 가격을 돌파를 했죠. 이 추세선의 힘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캔들이 이렇게 관통을 하는 추세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고점은 정했고 다음 자리값 한 점만 정하면 돼요. 여기는 관통을 하죠. 여기도 관통을 하고 다른 고점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값을 가져갔을 때가 그쵸? 기준을 하나는 최고점 부근대를 잡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리값을 이동하면서 봤을 때 고점 부근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을 관통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준 추세선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쭉 다음 자리 값들을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돌파를 못 해주고 있죠. 못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 추세선의 힘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딱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꾸준한 매도세를 보는 건데 이 자리값을 돌파하고 넘어갔다라는 거는 현재 추세선의 힘이 깨져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매 관점을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추세선을 유지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 대응으로 쓸 수 있는 추세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탈에 대한 관점으로 매매 관점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탈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이전에는 매도에 대한 관점에서 매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여기서도 이탈에 대한 관점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수에 대한 관점이 나오고 이어갔었을 때는 다음 추세선을 또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업들을 조금 더 지금 가격대들을 제가 너무 높게 설정을 했는데 가장 최근 움직임들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쵸? 저점 뭐 여기를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저점은 다 캔들을 관통하죠. 여기도 관통하고 여기도 관통하는 자리예요. 제 오른쪽이 지금 여기를 설정해서 놓는다라고 했을 때 관통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자리 값을 잡아놔야 전체적으로 가격대들이 지금 여기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관점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쭉 우상향. 그래서 이 추세선의 힘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깨고 넘어가는 자리 값이 언젠가는 생겨요. 이 추세선은 연속은 없습니다. 그쵸?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자리서부터 흐름 자체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도에 대한 관점. 이게 어떤 관점으로 두 가지로 세우는 게 좋은데요. 뭐냐면 이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전 포지션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졌었을 때 내가 추세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매수. 우리가 주식 샀듯이. 그쵸?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만들면 어느 구간대든 이 가격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어디든 내가 진입을 했던 가격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입했던 자리값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간값이 지날 때마다 좋은 관점이죠. 왜? 처음에 여기 구간대에서 사다가 바로 떨궈주면 손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내가 여기 단에서 샀는데 여기 이하로 떨궈준다라고 하면 손절을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값 없이 기간값이 계속 발생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을 밟아주고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특정 구간대가 훨씬 더 오겠죠. 기간값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래서 이 추세선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포지션 홀딩에 대한 관점과 손절, 그러니까 청산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익절에 대한 관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포지션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거고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보통은 이렇게 이탈에 대한 관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탈을 했잖아요. 그쵸? 기존에 만들어놨던 캔들을 여기 앞에서 보고 했는데 여기서 이탈 자리값이 툭 나왔죠. 그러면 이탈에 대한 관점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구간대 어디에서 제가 진입을 받겠죠. 매도 관점으로.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진입을 봤을 테니까 여기 구간대에서는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고점, 고점 이렇게 잡아놓고 그쵸?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자리값은 너무 지금 봤을 때 내 진입자리 대비 추세선의 이격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을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한번 먼저 만들어놨던 추세선을 유지하고요. 새롭게 이렇게 가속 추세선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더 가파른 추세선에 상승도 똑같아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 추세선 만들어 놓고요. 하나 더 단기 대응으로 이끌어 갔을 때는 이러한 가속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매도 관점으로 간다라는 거는 하락에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진입을 가져갔던 거고 투자를 한 거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상승 전환점까지는 계속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추세선이 이탈하는 시점 이 구간대에서는 청산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범위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탈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후 자리값은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거고 이미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 자리값을 이탈하면서 단기 대응으로 깨졌을 때 또다시 청산을 했을 때는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 이거는 단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 이탈하면 또 매도에 대한 추세선 마땅히 지금 구간대가 횡보 자리다라고 하면 잠깐 기다렸다가 이전 자리값 다 취소해놓고 그쵸? 다음 자리값 보는 거예요.
현재 구간대도 일단은 내가 자리에 이제 포지션 대응이 없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현재 구간은 여기 고점으로 잡고 여기 고점으로 잡으면 이격도가 너무 크고 이 자리값 돌파하기 전까지는 내가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승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쵸? 여기에서 여기 구간대 이탈하기 전까지의 관점으로 하나의 가속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시간값이 지나면서 이 자리값을 깨는 관점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 구간대에서 신규 진입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여기서는 매수 대응. 하락에 대한 추세선을 깨고 넘어왔으니까 여기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보는 거고 매수 자리값으로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쵸? 이 추세선을 깨고 넘어왔죠. 그럼 여기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하나의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 자리값에서 단기 대응으로 지금 슈팅이 나오고 그쵸? 타이밍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대 저점에서 들어갔으면 베스트 고점에서 들어갔으면 어쨌든 손절을 어느 정도 가고 하면서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깨지는 이 부분에서는 정리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 자리값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쵸? 이 추세선 움직임 자체가 너무 가볍다라고 여겨지면 한번 패스 또 기다렸다가 현재 만들어지는 가격 형성 전체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완만한 추세로 횡보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 자리로 가져가는 건 기다렸다가 추세가 나오는 자리값에서부터 좀 보는 거예요. 그쵸? 보고 신규 진입을 못했어요. 이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디값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에 대한 하락을 견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추세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선에 대한 움직임으로 지금 체크를 해봤을 때는 고점 저점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자리값을 재돌파하는 다음 타이밍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쵸? 저점 고점 새로 있는 추세선 만들어 주고요. 그쵸? 이전에 만들어진 추세선이 나왔고 여기 자리 이탈 전까지는 매수 대응 고점에서 팔면 땡큐고요. 만약에 추세선이 이탈한다고 하면 본절 부근이나 약손절로 커버를 또 볼 수가 있는 자리값이겠죠. 해석을 이 추세선 자체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탈을 할 수도 있고요. 이탈을 안 하고 지지나 저항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현재 추세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추세다라고 하면 위랑 아래로 이렇게 추세선 연습을 먼저 많이 해보신다라고 하면 바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탈하지 않는 관점 하에서. 그럼 밑에서부터도 잡을 때 현재 구간대 저점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여기는 안 되고 그럼 여기 자리값 가져가면서 현재 변동성을 크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기준으로는 상승인데 위로 봤을 땐 또 하락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존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보실 거고요. 이건 수렴 형태에 대한 관점, 깨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자, 하나 더 일단은 좀 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이제 이전에 마디선, 마디값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파동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강의나 다른 강의 찾아보셨을 때, 그쵸? 여기서 일단은 가져갔을 때, 추세가 나오고, 넘어가면, 이 다음 이 사이즈랑 똑같은, 구간대만큼 한 파동을 그리면서 가져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 해석들이 있죠. 가격대 움직임이. 얘네도 있습니다. 추세선 자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단 추세선 자체가, 100%는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가격대를 얘가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갔다가 하락 이탈을 언젠가는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언젠가는 하는 이 하락 이탈에 대한 관점에서 첫 자리값 이탈하는 첫 시기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근데 얘 가격이 항상 한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다시금 자리값 확인을 하는 구간대가 와요. 추세선으로. 이런 경우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 쭉 떨어지는 내용 1번은 그냥 원의 하락이다. 이거를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가격이 내려왔다 다시금 상승 반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추세선 부근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하나는 돌파를 해서 다시금 안착을 하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서 저항을 받는 관점이 두 가지가 생기겠죠. 여기서 살짝 올랐다 내려오는 거는 계속 하락 추세의 연속인 겁니다. 그럼 얘를 2번으로 보고요. 얘를 3번으로 보는데 3번 해석 같은 경우는 페이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원래 이 추세선을 장난치면서 들어올리는 휩소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2번이 나오는 구간을 자리 확인, 리테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얘네는 한번 다시금 이 자리값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낙폭을 다시금 크게 키워가는 자리값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 가장 좋고 추세가 깔끔하게 밀리기 때문에 2번 자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자리값 봤을 때. 요거는 나중에 다시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